주신 말씀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 뭐 편하게. 뭐 다 우리가 인정하지만 계획은 정답은 없잖아요. 결국 이제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와서는 이게 어떤 합의의 산물 아닌가. 특히 이제 요즘 이 당사자가 직접 참여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제 계획 자체가 잘 성립이 안 되는 시대라서 결국은 이제 그 사회 현상이나 사회 문제에 대한 뭐 통찰력이나 또 일단은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면 훌륭한 계획가가 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도시 자체가 유기체다라고 늘 그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결국 이제 도시가 유기체라는 얘기는 사회가 계속 이제 변해가니까 사회 변화에 따라서 도시도 같이 따라서 바뀌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항상 이렇게 뭐 연동화됐다 할까요? 뭐 이런 일종의 생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계획가는 1차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사회 변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적하고 또 전망하고 뭐 이런 노력과 또 해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계획가의 역할, 롤에 대해서도 이전에 우리에게 정답 거의 공감대 얻었던 그런 이론이나 방식이 바뀌어가잖아요. 과감하게 그걸 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좀 유연성과 또 어떤 의미에서 그런 역동성 같은 것을 특히 호학들 가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인디안 어느 수장이 뭐 얘기했다고 그러죠. 뭐 이 토지는 우리 소유물이 아니고 앞 세대가 우리에게 물려줘서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거다. 중간 관리자라고. 결국 이 다음 세대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뭐 토지도 물론이고 이런 우리가 만드는 시설들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까지를 좀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계획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나는 그래요. 요즘 이제 경제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상태고 특히 이제 인구 문제가 이미 2017년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마이너스로 오르더라고요. 이 상태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제조업 분야가 좀 무너지면서 우리 경제가 사실 그동안 제조업 기반이었는데 이 자체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 소위 4차 산업, 3교 산업으로 이렇게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인구 문제가 좀 워낙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지금 노름하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돌파구가 난 개인적으로는 난 북한이라는 변수 같아요. 북한과 나는 통일이나 여기까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일단 어떻게 그 경제 협력을 잘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뭐 다른 정치적이고 뭐 민족적인 걸 다 떠나서 현재 우리에게 지금 막혀 있는 경제의 어떤 돌파구 아무튼 이제 우리 어떤 미래 사회 미래를 위해서 절대적인 요소라는 생각을 사실 정말 오래전부터 해왔었고 그래서 그러고 이제 지금 봤을 때 뭐 당분간 조금 뭐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경제 경협이 활성화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으로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데 제가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도시 분야에
에서는 굉장히 큰 새로운 기회가 올 것 같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막 그때 막 닥쳐가지고 이렇게 좀 성급하게 뭐 하는 것보다는 좀 차분하게 좀 이렇게 한반도 전체 문제, 북한의 문제를 좀 대비를 하고 그리고 어떤 우리 역할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또 정치적으로도 우리 역할을 또 만들어내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좀 현안 문제로서는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후하게 하고 싶은 말씀. 저는 이거 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작년 11월에 이제 그 논문 발표하러 이제 미국의 클리블랜드를 갔다가 이제 그 가까이 한 2시간 반 정도 드라이브해서 가면 지도 교수님 계시기 때문에 이제 드라이브해서 갔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이제 성함이 이제 벌크드 본 라브인데 그분은 지금 다 80은 안 돼, 80에 가까운 분인데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학교에 이 몰드뱅크 분이 박사가 와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다가 제가 그분의 성함을 이렇게 말했더니 이렇게 막 컴퓨터에 쳐보더니 아직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말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정년은 꽤 오래전에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굉장히 조로해 있구나. 지금 80이 다 되신 저분도 지금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나는 지금 이제는 너 이렇게 하는 제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반성하면서 왔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황희영 고문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 도시계획가의 역할이 뭐 통일이 되건 어떻건 인구 감소시 되건 아마 우리의 역할은 굉장히 커질 텐데 우리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정말 준비가 됐는가. 그리고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걸맞는 이론과 모형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분이나 자신 있게 난 준비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축적이 될 때 우리 분야가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다음에 사회 발전을 굉장히 견인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분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품는 일반적으로 마음속에 품는 것만큼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을 가슴속에 품었을 때는 세계적인 사람이 되겠지만 나는 그냥 내 개인적이고 한다는 그분은 크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가들은 이제 우리나라를 마음속에 둬서 국토를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사회를 둬서 도시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절대적 수준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생각합니다. 상대적 수준, 제 옆방에 있는 사람 또는 저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낫다 이런 어떤 상대적 수준보다는 이제 절대적 수준에서 생각을 해보고 반성도 해보고 그렇게 할 때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아마 그게 우리의 노력의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는 제가 제 후학들에게 좀 젊은 분들이 되겠죠. 그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 자신의 가치를 더 노력하고 그리고 겸손하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요한 교수님께서 부학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이 다른 얘기보다도요 도시계획을 학문이나 직업으로 하지 말고 취미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갖다 할 때 그것이 바로 도시계획이 되고 그것이 도시계획에 어떤 한계를 주지 말고 자기가 이 관심 있는 분야 이걸 갖다 쭉 해나가면 내 주변 생활 자체가 도시계획이라는 점을 갖다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다 많이 갖고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게 배운 게 그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 건물 외관에 대한 관심보다는 한국 마을이 어떻게 형성됐나는 그런 데 더 관심이 가고 이게 어느 위치에가 있나 또 어느 위치에가 있는 것이 좋은가 어떤 식의 한옥 마을이 내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편안하게 느끼나 저는 그런 느낌을 갖다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이 저걸 보면서 외관에서보다는 거기 생활하는 사람이 내부에서 한국을 어떻게 느끼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이것이 우리 그 생활에서 현대 이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이 양옥집에서도 또는 아파트에서도 그런 느낌을 얼마든지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저것이 한 가지 얘기를 갖다 보시고 또 하나는 뭐 계속해서 쭉 얘기가 나왔지만 도시 계획이라는 게 원래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사람이 오기 때문에 협동해서 해야 되고 계속해서 타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나만이 옳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제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얘기를 갖다 조금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도시계획법이 우리하고 일본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모든 것이 금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1주거지역, 제2주거지역, 제3주거지역 하면은 뭐는 들어갈 수 있다, 뭐는 들어갈 수 있다, 뭐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 어떤 현상이 나왔는 거니 제가 재밌는 일화를 갖다 얘기를 하면은 연희 IC에 옛날에 체육시설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실내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국내 실내 수영장으로는 제일 처음 만들어진 실내 수영장인데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실내 수영장이 어디서 들어갈 수 있는 법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국립공유하다가 정부에서 뭐라고 붙였는 거, 뭐로 허락을 내주는 거니 공중목욕탕으로 허락을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수영장에 딱 들어가면은 제일 위에 가서 공중목욕탕 허가증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게 한 5년을 지나니까 실내 수영장이 법이 정리가 돼서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목욕탕일 때는 그 수영장이 이게 욕조고 그렇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거기서 바로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도 이 욕조에서 수영을 흔들리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허가를 할 수 있는 걸 갖다 나열을 해놨습니다.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반대로 뭐는 못 들어간다는 금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형사법이 금지법이고 다른 거는 대부분이 다 허가법으로 그래서 파지티브한 그런 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빨리 조금 이 금지법으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미국하고 중국의 차이점은 이게 금지법이 미국은 retroactive라고 그러니까 소급법이 아니고 중국은 소급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가 이 주거를 갖다 지을 수 있는 주거를 금지하지 않은 곳이니까 집을 지어놨는데 이게 공원으로 되면은 미국은 지금 지어진 집은 또 허가 낸 데까지는 그냥 인정을 해주고 그 이상으로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근데 중국은 소급법이기 때문에 여기 여태까지 합법적으로 짓고 살던 사람들이 전부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헐고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 이런 소급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의 체계가 조금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분의 얘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앞으로 우리 이 분야를 도시계획 이 분야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거냐, 사회 경제적인 변화, 기술의 변화를 감안해서 또 그걸 또 같이 함께 우리 학문적인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 아마 우리가 지금 현재 젊은 교수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 커리큘럼을
그 6, 70년대 그 쓰던 커리큘럼을 그대로 해서도 안 되고 커리큘럼을 무슨 아마 대폭 그 좀 개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에서는 이 도시계획이라는 게 1930년대 붐을 일으키고 그때 그 디프레션을 이기기 위해서 가든 시티 무브먼트 때문에 이제 붐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6, 70년대에 흑인 인권 문제, 슬럼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이 모델 시티 이 프로그램 이런 기회에 또 한 번 또 붐을 일으키고 지금은 미국의 도시계획은 지금 서양 학과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우리도 지금 이 서양 학과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 그렇다면은 이걸 다시 좀 이걸 일으키는 그런 어떤 그 융합 독합 도시처럼 말이야. 이것도 우리가 도시 계획만 할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좀 관련되어 있는 학문적으로 또 4차 산업에 대한 얘기 좀 하고 또 이런 이 주민들이 교육 수준도 높고 경제 수준도 높기 때문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그런 발언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교육도 하고 이 전반적인 학문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그 리모델링이라 할까 그런 어떤 걸 우리가 좀 브레인스톰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이게 기능 후전이 아니거든. 이거는 학문적으로는 퓨처 오리엔티드라고요. 계획 자체가. 그러니까 퓨처라는 건 계속 변한다고. 변하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는 커리큘럼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거는 애들 길러가지고 써먹을 데 없는 이거는 기능공 양성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이게 좀 주요한 학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지금 선생들은 사양화되는 이 학문을 어떻게 리모델을 하는데 브레인스톰을 해야 될 거예요.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회에서 외국의 이 계획 학과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커리큘럼을 좀 정보를 좀 가져오고 또 거기에 있는 그 한국 분들이 만약 있다면 뭐 지금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있다면은 그분들을 좀 초청해서 이 학문 분야의 재점검을 한번 해보는 그런 걸 학회가 앞으로 6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나는 그게 지금 제일 큰 과제가 아닌가. 학교 회장이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거에 여기 지금 좀 나도 과거에 우리 이 학회가 했던 거는 참 그야말로 땜질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프로블럼 솔빙 여기 뭐 터졌다면 프로블럼 솔빙이고 이제 요거 하고 인구가 많이 몰리면 그다음에 주택 도사 그래갖고 또 거기 뭐 기능이 없다 그러면 또 기능 배치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이 공업단지 이 공업 불적합 공해 유발 공장이 이게 많아가지고 공해 이렇게 나서 반을 공장에 가든 그런 어떤 말이지 그런 프로블럼 솔빙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이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좀 미래를 보는 그런 안목으로 우리 학회가 좀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세 분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